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. 네,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는 가운데 오늘 국내에서의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거기에다가 증권사 리포트까지 점검을 마쳤습니다. 자, 이러한 정보들 속에서 오늘 월요일장에 봐야 될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모닝 스탠바이에는요,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입니다. 이사님,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뉴욕 증시 분위기는 좋고 또 산타클로스도 거기는 갈 것 같은 예, 그런 느낌으로 갔습니다. 오늘 장 열리기 전에 체크 포인트 어디에서 잡으십니까? 네,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주 주말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네. 좀 마감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. 그쵸. FOMC 이후에 사실은 트럼프의 뭐 EU 관세 부과 언급에 대한 부분들, 여기에 또 셧다운 우려까지 좀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금요일장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. 다행입니다. 네, 그러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상승 마감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이제 좀 하나씩 좀 뜯어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 FOMC에서 좀 중요했던 건 결국 이제 올해 25bp를 내리는 게 아니라 결국 내년에 그렇죠. 얼마를 내릴 것이냐. 네. 결국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 경로가 좀 가파르게 갈 것이냐 아니면 천천히 갈 것이냐.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 이제 그 얘기는 즉슨 미국의 경기가 그만큼 좋다라는 얘기가 또 어떻게 보면 반증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게요. 네.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뭐 금리 발언 같은 부분이 이제 좀 지수에 영향을 주면서 좀 낙폭을 키웠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물가 같은 경우는 좀 그러한 압박을 좀 이겨낸 듯한 좀 이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. 특히 이제 11월 PCE 같은 경우를 좀 보면서 좀 하방 압력이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시장은 조금은 안도하는 듯한 그런 좀 모습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임시 예산안 같은 경우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래도 어느 정도 네. 해결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트럼프가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죠. 뭐 부채도 적용 유예 같은 부분을 언급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당선인 신분인 상황에서 네.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해도 되나라는 좀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역시 트럼프다라는 네.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. 거기에 또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발언을 하면서 네. 사실은 이제 2025년 내년에 참 머스크와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의 어떤 말은 계속해서 정치적인 어떤 그렇게 좀 보시는군요. 불안감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. 이번 주 같은 경우 사실은 좀 뭐 크리스마스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. 특히 이제 뭐 배당 낙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본과 관련돼서 좀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금리 쪽 말씀하시는 네, 금리 거죠? 맞습니다. 예. 네, 특히 이제 12월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은 좀 금리 동결을 했죠. 사실 미국이 좀 흔들리는 거 보면서 우리까지 하면 안 되겠다.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소비자 근원 물가 지수가 좀 상승을 하면서 확실히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좀 분명히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예.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27일 날 도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잘 발표가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1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대가 좀 오르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원화 강세가 좀 저희가 볼 때는 좀 일어날 수 있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조금은 좀 외국인에 대한 어떤 수급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보다는 일본의 어떤 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주말 내내까지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던 재료들이 있었지만 잘 정리됐고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줬고요. 앞으로도 트럼프와 머스크의 입, 여기에 더해서 일본이 이번 주에 또 금리 정책을 또 어떤 방식으로 체결을 해 나가게 될지 잘 지켜보자고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. 자, 관심주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. 지난주 월요일 날 보면은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AD테크와 네. 첨생법 큐로셀, 제약바이오 TNL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목들이 이제 큐로셀이라든지 TNL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
그 다음 날이나 그 다다음 날 정도의 시차를 두면서 굉장히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. 굉장히 차트가 지금 현재 나가고 있지만 V자 반등을 보이는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양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오늘 또 종목들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 기대가 차오르고 있습니다. 이제 큐로셀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. 첨생법 관련돼서 큐로셀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열심히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좀 여기서 더 열심히. 네,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. 일단은 이번 주에 관련돼서 좀 키워드를 좀 뽑아왔는데 첫 번째 뭔가요?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우주항공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주말 내내 지금 뉴스가 좀 나왔고요. 특히 이제 일본이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우주항공과 관련돼서 좀 약간 드라이브를 상당히 강하게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. 예, 우주항공과 관련돼서 뭐 스페이스 X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확실히 이제는 그러한 부분에서 전 세계적인 우주항공에 대한 어떤 트렌드는 계속 지속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국방부가 지금 21일 날 좀 발표를 했는데 군사 정찰 위성 3호기 발사체와 뭐 성공적으로 분리돼서 목표 궤도에 진입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.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좀 스페이스 X에 좀 많이 도움을 받았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좀 이 일론 머스크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이제 우주항공 관련돼서는 확실히 스페이스 X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좀 기여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. 테슬라랑 비슷하네요. 네. 그래서 특히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이제 인류의 화성 이주, 뭐 이제 저가의 우주 비행 이런 걸 좀 많이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발맞춰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좀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 부품 기술 국산화와 관련된 부분들 또 167개에 대한 어떤 국산화 또 이제 여기에 더해서 2030년까지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 통신 지금 2기를 쏘아 올린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우주항공에 관련된 모멘텀은 점점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어떤 키워드로서 좀 대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저는 우주항공 관련된 얘기들은 뭐 계속해서 꾸준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좀 흔들릴 때마다 관련된 종목들은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우주항공, 뭐 인투이티브 머신이라든지 또 로켓랩 같은 이러한 미국 종목들도 금요일장에 또 상당히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 전반적인 테마가 아니라 좀 이제 슬슬 업황으로 자리 잡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자, 종목을 어떤 걸 보십니까? 네,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난주 금요일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맞아요. 이제 금요일에 어떤 미국 증시도 다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좀 그러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뭐 제가 이제 우주항공 관련해서 딱 한 종목 말씀드렸는데 뭐 라이프시멘틱스라는 종목 사실 이제 12월 13일날 상한가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조정이 좀 나왔고 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종목은 11월에 강조를 해주셨고 그때 상한가 기록하고 네, 그렇습니다. 다시 한번 또 눌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자리가 왔다라고 좀 재도전 할 수 있는데 좋습니다. 일단은 이 스피어 코리아와 지금 합병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12월 13일 날 좀 급등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 스피어 코리아 같은 경우 글로벌 민간 우주항공사 1차 벤더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제가 계속 언급했던 그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이제 어쨌든 라이프시멘틱스의 어떤 자회사를 통해서 우주항공 복합 유통센터의 어떤 신사업에 대한 부분을 나서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실적과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 스피어 코리아 같은 경우는 3, 4분기에 지금 이제 매출을 보게 된다고 하면 지난해 대비 한 400% 성장하면서 650억 정도의 좀 매출을 기록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4분기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올해 전체가 라이프시멘틱스에 관련된 매출이 좀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주가에 조금씩 녹아들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지수가 밀릴 때 내려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못 잡으신 분들에게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라이프시멘틱스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시총이 1,000억 미만입니다. 스몰캡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목표가는요?
일단은 기본적으로 1차 목표가 지금 이제 12월 13일에 세웠던 5,500원 한번 좀 전고점 도전해보는 걸로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거의 작년 8월 수준까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라이프 시멘틱스가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하락했을 때가 기회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십니다. 자,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. 어디인가요? 네, 일단은 좀 풍력 쪽으로 한번 좀 오늘 좀 거의 처음 갖고 와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약바이오는 많이 들어봤었는데. 네, 지금 풍력 쪽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, 네. 지금, 지난주, 그리고 이제 미국장에서도 좀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, 일단 미국에서 11번째 해상풍력과 관련된 허가가 났습니다. 매사추세츠에서 사우스 코스트 프로젝트로서 2.4기가와트의 규모로 지금 허가가 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네. 이 허가는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이제 했던 지금 허가의 지금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총 거의 20기가와트의 연방 정부 허가 완료가 좀 났습니다. 사실 이제 허가가 좀 이렇게 빨리 난다는 건 바이든 행정부가 결국 이제 마지막에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반도체 보조금도 약속했으니까 다 네. 주려고 하고 네. 이런 것도 있군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어쨌든 정부가 이양된다 하더라도 네. 지금 기승인된 것에 대한 부분을 좀 건드리긴 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해상풍력과 관련된 부분들, 특히 이제 미국의 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설치량이 연평균 2기가와트 이상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전망이 있다는 점, 제가 볼 때는 풍력에 대한 상당히 호재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풍력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렇습니다. 네, 이제 그 풍력 관련돼서 설비 경쟁 입찰을 좀 통계를 냈는데 작년 대비 올해 32% 좀 증가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, 살아나는군요. 그게 지금 85메가와트 정도의 사업 규모를 확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외국계 회사들이 좀 많이 와서 풍력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거기에 좀 쓰일 수 있는 좀 그런 좀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예. 특히 이제 해상풍력도 보면 고정식이 있고 부유식이 있고 또 육상풍력도 있다 보니까 풍력 관련돼서 상당히 좀 다양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네. 그런 측면에서 지수가 뭐 지난주 우리나라 조금 좋지 못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밑에서 좀 돌리는 흐름이 나왔던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시장이 조금 흔들릴 때 어떻게 보면 시장 대비해서 좀 수급이 좀 들어가는 섹터로서 저는 풍력과 관련된 섹터도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랜만에 신재생인데 사실 그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반대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긍정적이긴 하나 중장기로 보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어떻게 의견 갖고 계세요? 사실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, 네네. 사실 이제 시가총액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, 예. 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대한 스탠스 또 말씀하셨습니다만, 사실은 2차 연지부터 시작해서 신재생 쪽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아웃퍼폼했던 건 사실은 또 아이러니하게 네. 또 트럼프 때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, 아, 그래요? 예, 그러니까 주가와 산업 간의 연관관계는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부분과는 좀 약간 결이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, 아, 예. 오히려 뭐 트럼프 때 오히려 신재생이 더 좋았고, 뭐 바이든 때는 오히려 뭐 전통 에너지가 좋았다, 뭐 이런 어떤 주가의 상관관계를 체크해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정부 정책을 해서 좀 밀고 나가는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, 저 오늘 좀 관련된 종목으로는 SK 오션 플랜트 좀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수급이 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강했습니다. 네, 최근에 보게 되면 연기금부터 시작해서 기관, 특히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요일에 좀 외국인의 매수에 좀 들어오면서 확실히 좀 바닥에서 좀 돌리는 흐름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네. 특히 이제 하부 구조물 관련돼서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 상당히 강점이 있는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관련돼서 매출 규모가 한 4,300억 정도 예상을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2022년부터 사실 풍력 입찰을 좀 처음 좀 시작을 했는데 올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3년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네. 특히 이제 산업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육상풍력, 해상풍력에 관련된 부분을 좀 확실히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수혜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예. 물론 이제 풍력 경쟁 입찰을 좀 하면서 좀 미비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, 그런 부분들에서 좀 개선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
미국도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으로 배제할 수 있을까라는 좀 어떤 의구심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신재생 에너지도 하나의 좀 트렌드로서 봐야 될 부분들 결국 방향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속도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. 특히 이와 관련해서 주가는 또 이런 부분과는 좀 별개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봤을 때 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체크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아, 상당히 반전. 네, 생각도 못했습니다. 자, 목표가는요? 네, 일단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매물대를 좀 넘어가는 그래서 한 16,000원 정도였던 1차 목표가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신재생 쪽에서 해상풍력입니다. 목표가 16,000원 제시를 좀 해드립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님의 관심 종목 어디에서 찾아볼까요? 일단은 원달러 환율 네. 또 이제 사실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 그렇죠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수출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. 오늘 조금 이 종목도 좀 특이하게 화장품 섹터에서 하나 좀 갖고 왔고요. 좀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는 코스맥스 아, 굵직한 거. 네,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사실 이 코스맥스 특히 이제 K-뷰티와 관련된 수출은 사실 올해 좀 상당히 드라이브가 좀 많이 아, 그런가요? 걸렸죠. 네, 그래서 물꼬가 트였어요? 네, 상반기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 납기를 맞추기 힘들 정도로 수요가 엄청났다고 합니다. 그랬군요. 그래서 지금 공장을 미리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 공장을 증설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. 사실 상반기에 어느 정도 이러한 제가 볼 때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제가 볼 때 증설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군요. 내년에 같은 경우 국내 기준으로 월간 생산 목표를 7천만 개 이상 좀 잡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. 여기에 또 자동화 설비부터 시작해서 생산 라인 증설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K뷰티 같은 경우 지금 뭐 11월에 거의 제가 볼 때 10월, 11월에 거의 맥스를 찍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ODM 쪽에서는 글로벌 1위 아니겠습니까? 그럼요. 예. 최근에 뭐 업계 최초로 2억 불 수출의 탑을 좀 수상했을 정도로 상당히 수출에 있어서 거의 선두 주자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생산량에 대한 부분들 국내 증설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유는 결국 이 리드 타임에 관련된 부분일 거예요. 지금 왜냐하면 4개월 이상 예. 좀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발주부터 나가는 어떤 이제 제품 출하까지 한 4개월 정도 걸린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걸 더 줄이겠다는 얘기인 거죠. 돈을 더 벌겠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수요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그렇군요. 네,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드 타임을 좀 짧게 하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동화 공정에 대한 부분을 좀 제가 볼 때는 말씀을 드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7천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10월 달에 5,200만 개를 찍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최고치를 찍었습니다만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는 점. 더 간다는 거. 더 간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이러한 부분이 지금 고환율 시대에 수출주로서 특히 화장품 그 가운데서 지금 캐파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문량이 밀려드는 코스맥스에 대한 주목도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앞에서 뭐 SK 오션플랜트와 마찬가지로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지금 연기금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한 13만 원대 어떤 바닥에 대한 부분을 지지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. 물론은 네. 바닥 대비해서 한 10에서 15% 정도 올라왔습니다만 전고점 대비해서도 여전히 한 20% 이상의 좀 조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충분히 저는 지금 고환율 시대, 특히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의 모멘텀이 살짝 좀 없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수출주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관심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수급과 숫자에 대한 어떤 관심이 필요한 종목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목표가는요? 일단은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15만 원대에 위치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1차적으로 지금 18만 원대 지금 좀 매물대 좀 상단을 좀 진입하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저는 뭐 1차 목표가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, 윤여민 이사의 종목 3가지 공개가 됐습니다. 또 흥미로운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요. 정리해드리죠. 자, 첫 번째는요, 라이프 시멘틱스입니다. 11월에도 강조했고 상한가 갔었습니다. 다시 한번 재도전이고요. 목표가 5,500원입니다. 자, 두 번째는 해상풍력 쪽에서 SK 오션 플랜트입니다. 목표가 16,000원. 마지막으로 화장품 쪽에서 코스맥스입니다. 1차 목표가가 18만 원이니까요. 킹달러 시대의 수혜주 한번 하나로 또 코스맥스를 봐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.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.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자, 이번 주 기분 좋게 시작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